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어떻게 어떤 거 얼굴들을 봐야지. 여기 오니까 좀 보이네. 네. 벌써 2018년이 다 가고 2019년이 오고 그런 거 생각 안 하시죠? 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을 해야지. 그쵸? 매번 이렇게 뭔가 새롭게 오고 뭐 가고 이런 거 떠나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중요한 건 언제 되면 어떻게 해봐야겠다, 뭐 새해부터는 뭐 해봐야겠다 이런 거가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프로 사업가잖아요. 프로 사업가는 앞으로 새로운 해가 되면 뭐 할 거야,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가 사실은 다 별로 의미 없어요. 우리는 프로의 세계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뭐 하겠다, 뭐 해보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은 의미 없고 했냐 안 했냐예요. 하면 되는 거고 해보겠다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했냐 안 했냐로 결정되지 나머지는 그래서 이렇게 뭐 새해가 되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뭘 해야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올해 마지막 랠리인데 마지막 랠리에서 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이런 걸 떠나서 비즈니스에 대한 걸 쭉 한 해 동안 봐오면서 또 새로운 기회인 벨로시티가 오면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인사말 전문 강사인 거 아시죠? 되게 어려워요. 20분, 30분 안에 그걸 이렇게 하는 게 1시간 강의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필요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명 혹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우리의 사명은 이제 아직까지 입이 트이지 않은 분들은 조금 몇 번 더 하시면 됩니다. 네, 결국엔 매번 하기 때문에 외우게 되실 거예요. 외우다 보면 우리가 긴 회사의 미션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미션도 같이 이렇게 공감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 랠리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80도를 오픈, 벨로시티를 맞이하면서 180도 오픈할 때 특히 최대한 열심히 해보자라고 얘기했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 냈죠. 또 한 가지 부탁드린 거는 비교하지 않을 용기를 좀 내보자라고 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어디를 이만큼 했다더라, 어떻게 했는데 뭐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거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좀 최대한 좀 용기를 내서 해보자. 그리고 나는 그렇게 탁월하지 않을 용기, 나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잘하지 않을 용기, 그렇지만 나 나름대로 나답게 최선을 다할 용기를 한번 내보자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해서 잘했어요. 네, 잘했고 오픈을 잘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조직은 수용력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요. 네트워크 조직에서 또 앞으로 새로운 미래에서 가장 위대한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면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얼마만큼을 담아낼 수 있냐, 얼마만큼 수용성이 있냐,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작은 시스템, 큰 시스템 해가면서 수용력을 얘기했고요. 벨로시티는 한마디로 다양한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수용이다라고 하는 것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벨로시티 수용이에요. 그래서 벨로시티 보상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욕망, 예전에는 사업자 아니면 소비자였지만 지금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욕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보상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조직도 그런 식으로 수용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전투기예요. 전투기에 예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공군기보다 미군 공격기가 러시아제 공군기를 일본이 쓰고 있어가지고 전투를 하면 자꾸 격침을 당해가지고 지는 거예요. 근데 미군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전투기도 비싼데 좀 손해를 좀 줄일까 해가지고 전투기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주로 총알을 많이 맞았는지 해가지고 총알을 어디가 맞았는지 조사를 많이 해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많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보강공사를 한 거예요. 그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는 즈음에 여기에 있는 학자가 잠깐 중재해봐라라고 해서 보강공사를 지금 어디다 하려고 했어요? 날개 있는 데랑 꼬리 있는 데랑 이렇게 주로 하려고 그랬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총알을 많이 맞았으니까. 근데 잠깐 여기다 해야 되지 않고 여기가 아닌 곳에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거예요. 이유인즉슨 뭐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총알은 여기 맞았지만 이 이 조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살아 돌아온 전투기잖아요. 그죠? 살아 돌아오지 못한 전투기는 어디에 맞은 거예요? 그죠? 네, 저기 엔진이나 앞에 조종석이나 이런 데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서바이벌십 바이어스라고 해가지고 생존자 편향이라고 하는 경영학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바이어스라는 용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편향한다, 이렇게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나 서바이벌십 바이어스나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하여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 리더십에서도 많이 돼요. 여러분들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을 많이 보고 동기부여를 많이 받나요? 어떤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런 책을 보는 게 그닥 그렇게 저는 권하지 않아요. 그래라는 책을 빼놓고는 거의 그렇게 막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결국 무슨 소리냐면 그 책을 쓴 사람만이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고 잘하는 환경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성격, 이런 기질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답게 나의 강점, 나의 장점, 나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발현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을 용기를 내고 그렇게 했을 때 또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앞으로 조직이 생기는 새로운 사람들도 다 그런 모습으로 꽃을 피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요. 이 동영상도 한번 봐보세요. Hi, Erin. Hi. Okay, so I'm going to just give you some actions to do and just do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Show me what it looks like to run like a girl. Look here. Show me what it looks like to fight like a girl. Now throw like a girl. Aww. My name is Dakota, and I'm 10 years old. Show me what it looks like to run like a girl. Throw like a girl. Fight like a girl. What does it mean to you when I say run like a girl? It means run fast as you can. 꺼주실래요? 좀 느낌이 오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주변에 나다움이란 게 뭔지를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애가 보는 여자다움과 성장한 다음에 여자다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상황에 의한 것들이 됐건 어찌됐건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한 그 자기다움을 많이 잊어버리지 말고 용기를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용기를 냈을 때 앞으로 생길 굉장히 많은 다운라인들이 우리 조직에 왔을 때 수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좋은 사례예요. 어떤 영국 런던에 템즈가 내비예요.
우리는 보통 내비가 옵션 1, 옵션 2, 옵션 3 이렇게 있죠. 근데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거기는 내비를 딱 치면 4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템즈강이에요, 영국 런던에. 가장 빠른 길, 쇼컷이 나오고요. 두 번째 뭐죠? 해피, 행복한 길이 나오고요. 세 번째, 콰이어트, 조용한 길이 나오고요. 네 번째는 아름다운 길이 나와요. 내가 조금 돌아가더라도 난 조용한 길 가고 싶다 하고 조용한 길을 선택하면 되고요. 내가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도 난 좀 행복하게 이쁘게 이런 길을 좀 가고 싶다 하면 뷰티를 딱 누르면 돼요. 이런 다양한, 요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가 워낙 흥행하니까 좋은 어떤 어디가 좋다, 어디에요, 이런 해피 이런 길은 막 어떤 콰이어트는 주로 뭐 주택가 도로 이런 걸 있고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런 걸 있고 그렇죠. 행복하게는 주변에 이쁜 상가들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이런 데가 이제 행복한 길 나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눌렀을 때 그 데이터 가지고 이런 내비를 만들 수 있다. 하다못해 길도 우리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 것만 있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길이 있듯이 우리네가 하는 목적지도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삶의 좋은 방향이 있지만 그 가는 길도 서로 다 다를 수 있고 사업의 행위도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른 걸 어떻게 즐기면서 갈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품어낼 수 있어야 되는 조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뭔가 획일화된 잣대만 갖다 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의 비즈니스를 접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수용력을 가진 조직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을 좀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그걸 좀 잘 들으세요. 제가 가치 경영, 같이 가자는 얘기를 지금 되게 오랫동안 같이 저희 조직 내에서 하고 있죠.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나오는 말들. 요새는 이렇게 빅데이터를 딱 돌려보면 쭉 이렇게 글자 해서 많이 말하는 글자 순으로 두껍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수용이란 말을 제일 많이 한 것 같고요. 가치, 존재, 사람, 그다음에 셀 미팅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들을 봤을 때 되게 중요한 몇 가지의 키워드들이 있죠. 자, 이 키워드들을 전체 비즈니스를 통틀어서 하나하나 몇 가지만 한번 찍어볼게요. 가치라고 하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가치 경영을 얘기했고 가치를 말했을 때 지금 돌아갔었지만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관계된 회사를 찾아가면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그 관계된 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대요. 이런 추구했던 것 때문에 이 양반이 살아있건 이미 죽은 이후에도 추구하는 가치가 지금도 살아 숨쉬는 거고요. 각각의 회사마다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요새 아마존 같은 회사는 그 회사의 사명이 뭐죠? 까먹었네.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것이니까 아무튼 그럴 거예요. 하나의 클릭이면 된다. 한 번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클릭으로 모든 것을 뭐 그런 어떤 회사의 가치 기준으로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회사마다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위대한 질문이 있죠. 나는 내 사업과 나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주변에 가치를 전달하냐. 그렇죠? 내가 비즈니스를 전달하고 제품을 전달할 때 어떤 가치 기준을 갖고 전달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질문을 해봤고요. 회사는 이건 제가 예전에 천만장자가 됐을 때 꽤 됐죠? 수몇 년도고요. 그때 뉴욕에 있는 그 샌디 틸러슨이라고 하는 창업자의 집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 집에 가서 이제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이제 올해 하와이에서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요. 샌디 틸러슨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저분이 작년 우리나라 컨벤션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회사를 창업하고 30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였는지 알겠냐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때 저도 귀가 솔깃했어요. 아, 저 사람들은 어떤 게 제일 어려웠을까? 이렇게 궁금했어요.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저도 20년 넘게 했으니까 온갖 사람들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온갖 상황도 다 마주해봤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회사 하면서 어떤 게 제일 어려웠을까라고 궁금했어요. 살짝 귀를 기울이는데 저분이 하는 말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네, 30년 동안 자기네 사업하면서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를 실천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걸 지켜내는 거. 이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색조 화장품 나올 때도 그렇고, 저 있을 때 색조 안 나왔거든요. 색조 안 나온 이유는 간단해요. 타크 써야 되고요, 화학 안료 써야 되고요, 삐적스 써야 되고요. 그거 안 써도 되니까 저 이제서야 색조 낼 수 있습니다라고 그때 그 학자가 그랬거든요. 우리의 기준으로 이제서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6컬러예요. 얼마 전에 저희가 많은 사업자들이 원해서 헤어 제품 중에 염색 있잖아요. 염색, 온갖 사람들이 염색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웬만한 남자, 나이 든 남자들이나 여자들도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염색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하도 시장이 커가지고 회사에다 얘기했죠. 이거 좀 해도 어떻게 빨리 좀 내라. 이거 굉장히 큰 시장이다, 헤어 제품. 결국에는 회사에서 온 답변은 뭔지 아세요? 아직까지 우리가 추구하는 기준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올라오도고 나눠보도 매드의 그 기준에 염색이라고 하는 걸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되는 줄 알고 있지만 못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보면서 저분이 한 얘기, 회사가 최근에 한 얘기, 이런 걸 들으면서 우리 회사는 이런 거를 추구하고 있구나. 우리 회사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구나. 진짜 초반에 가졌던 생각을, 저도 사업을 좀 오래 했다고 또 잠깐 까먹고 그랬던 게 되게 숙연해졌던 시기였거든요. 진짜 맞아, 그랬지. 우리 회사는 그런 회사지. 용기가 거지 같아서 그렇지. 진짜 저런 철학을 갖고 있는 회사지. 그러니까 용기가 거지 같은 것도 나 참았다니까요, 최근에. 저런 걸 추구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맞아. 내가 옛날에 이 회사가 쥐약을 만들어도 나는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그게 이런 걸 지키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때 그랬거든요. 그때 그 과학자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립스틱은, 우리 파운데이션을 먹어도 돼요, 막 그랬거든요. 먹을 수 있어요, 막 이랬거든요. 남자가 1년에 립스틱을 몇 개 먹는지 아냐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제품에 대한 철학과 가치가 있듯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죠. 우리가 추구하는 문샷, 혹시 기억나시죠? 네. 이거는 좀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있어요. 어때요? 느낌이 오세요? 어때요? 느낌이 와요? 앞으로 3년 후, 5년 후 나의 다운라인이 들어왔을 때 저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조직이 될까? 과연 10배 성장하고 20배 성장하는 걸로 끝날까? 저런 조직이 되면요, 저 조직이 되잖아요. 한번 꿈꿔보자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저 조직이 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돈을 벌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까지 죽을 때까지 돈을 벌 거예요. 저 조직이. 그래서 힘이 들든 어쨌든 우리는 저런 꿈을 꾸고 저런 조직을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저런 조직이 되면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존재가 되는 그런 조직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젠가 제 사업자 중에 한 분이 저렇게 유화로 다 그려가지고 본인의 루비 이상들의 미팅에 다 한 달 동안 그려가지고 저렇게 다 하나하나씩 다 편지랑 같이 써서 주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저런 리더들이 실제로 저렇게 하고 저런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막 생기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할 한마디야. 메시지야. 단순함, 복잡함. 어떤 게 이길 것 같아요? 단순한 게 이길 것 같아요. 기술력으로만 본다면 여기 봐도요. 오토 이게 스틱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복잡하죠. 네. 단순하지만 그 안에 내부적으로 기술력은 어느 게 더 높습니까? 네. 단순함이 높아요. 진짜 기술이 있고 진짜 아주 높은 퍼포먼스를 지닌 조직만이 그런 단순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왜 복잡함을 추구하는지 아세요? 그래야지 좀 하는 것 같거든. 좀 멋져 보이거든. 그래서 우리 조직은 앞으로 길게 성장하려면 어떤 단순함을 취해야 될까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KPI 지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름을 좀 외우고 이제 이런 단어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KPI 못 들어보셨어요? 경영학 책에서는 거의 대부분 나오는 이 신문이나 이런 데 KPI 지수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걸 뭐 풀어서 얘기하면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하는 그 핵심 역량 지표?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KPI 지수 되게 많이 얘기할 거예요. 아마 신문상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사업에도 KPI가 있겠죠? 뭘 것 같으세요? KPI 되게 많겠죠? 한 달에 LOI 숫자가 몇 명이 들어갈까? 2월에는 얼마가 들어갔고 3월에는 얼마가 들어갔고 그게 KPI죠. 기대한테. 이그젝티브 숫자가 몇 명인가? 그것도 KPI죠. 되게 중요한 핵심 역량 지수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신규 구매 회원이라고 하는 KPI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신규로 등록을 해서 구매하는 회원 수가 몇 명이냐 이런 KPI 지수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KPI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몇 개만 얘기해 드립니다. 이거 다 KPI 지수 맞죠? LOI 숫자가 몇 명 들어온지, 현재 이그젝티브가 몇 명이지, 현재 구매 회원이 얼마인지.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지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규 구매 회원 수. 신규 구매 회원 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달에 이그젝티브 서클 내에 몇 명의 신규가 등록이 되면서 제품을 처음으로 구매했냐 그거죠.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추측해보세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네? 나는 몇 명을 신규로 등록하고 그 중에서 신규로 구매하는 회원 있잖아요. 등록하면서 구매한 회원 그 달에 몇 명인가? 한 몇 명 될 것 같아요? 5,000명? 아니 이그젝티브 단. 이그젝티브 서클단. 한 명의 평균 이그젝티브가 한 몇 명 정도 되겠냐고. 5명에서 10명. 어떤 것 같아요? 열심히 안 하는 조인영은? 3명에서 5명. 여기 열심히 하는 홍수환장은 5명에서 10명이라는데 3명에서 5명이라 하잖아. 그쵸? 평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있지만 많이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쵸? 현재, 근데 이 KPI 지수 중에서 신규 구매원 수가 왜 제가 지금 얘기하냐면, 심플해지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의 KPI 지수를 갖고 데이터를 구성해 보니까, LOI 숫자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그젝티브 숫자에 된 것도 아니고, 그 조직이 잘 되고 안 되는 거에 가장 중요한 변하지 않는 KPI 지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규 구매 회원 수예요. 놀랐죠? 저게 뭔지 했는데 저 지수가 늘면 그 그룹이 성장하고 저 지수가 평균보다 따르지 않으면 그 조직은 꺼져가는 조직인 거예요. 신기하죠? 저도 그 데이터를 보고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KPI 지수 중에 유일하게 저 지수만이 그룹의 그룹의 성장 그래프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5에서 10명, 한 달 평균 그 정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 달 평균 5명이 등록하면서 제품을 구매하는 회원이 5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따져보니까
1.3명이에요. 평균. 일 대도 안 하죠. 1.3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보세요. 자, 심플하게 해보자.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뭔가가 있겠죠. 그러나 심플하게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KPI 지수 중에 아주 심플하게 내 조직에, 여러분 각자 조직에, 내 조직에 이그젝티브당 몇 명의 신규 구매 회원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를 목표를 잡아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결과는 저거는 거짓말 안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KPI 지수 중에 신규 구매 회원 수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관점 이동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3051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잡아줘야 돼요. 3051에 3051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관점을 바꿔야 돼요. 관점을 30하면 뭐예요? 30명이 뭡니까? 30명의 매니아 고객이죠. 30명의 매니아 고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드세요? 30명의 매니아 고객을 여러분들이 매니아 고객을 만들려고 만들잖아요. 근데 저희는 무슨 조직이에요? 네트워크 조직이에요. 네트워크 조직의 본질은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거죠. 결국 뭐 하는 사업이냐? 리크루트 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저는 여지까지 처음 만난 애프터를 하든 뭐 하든 제가 대면해가지고 대화한 사람 중에서 20년을 넘게 사업하면서도 지금까지도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보상 플랜을 설명 안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소리냐면 30을 내가 고객을 만들려고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30명을 리크루팅 하려고 30명을 만든 거지 30명의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30명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리크루팅하는 사업이에요. 네트워크의 본질은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건데 그 확장을 리크루팅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리크루팅을 잊어버리지 않고 30을 생각하면 계속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나는 사업자가 안 생기지? 고객도 안 생기고 저렇게 하다 보면 30명을 고객만 만든다고 생각하면 고객도 안 생겨요. 이 사업은 30명을 리크루팅 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이 30명의 애용자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 3051의 30을 여러분들이 관점을 좀 바꿔보세요. 내가 KPI 지수에서 신규 구매원을 우리 조직은 매달 무조건 이그젝티브당 평균 5 이상 하겠다. 그러면 5명 이상 뭐 하겠다는 거예요? 리크루팅 컨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5명의 고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맨이 5명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AR도 나오는 거예요. 301에 대한 관점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셀미팅이에요. 벨로시티로 바뀌면서 셀미팅에 대한 거를 많이 얘기했어요. 이그젝티브가 몇 개의 셀을 계속적으로 돌릴 수 있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데모를 하러 만나도 30을 만들 때도 이거는 뭐예요? 고객을 만드는 게 아니고 리크루팅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셀미팅이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셀미팅이 되게 중요해요. 셀미팅을 보는 관점이 그냥 트레이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객을 만나도 누굴 만나도 셀미팅을 한다고 셀미팅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내용이 달라질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관점만 바뀌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게 될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내년에 그래서 우리도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랠리도 이렇게 4번으로 바꿨습니다. 1, 4, 7, 11월 요 날짜에 진행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한 키워드를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기억나는 거. 뭐가 기억나나요? 예, 수영이라는 말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누가 얘기해 줄래요? 네? 수용한다는 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받아내고 나다울 수 있는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참 괜찮은 리더다 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가치를 전달해야지 내가 앞으로 들어올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괜찮은 조직이라고,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또 기억나는 단어. 가치. 나답게.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수용을 얘기한 거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들고자 하는 말씀, 심플 워크입니다. 심플. 그 심플을 하기 위해서 뭘 얘기했죠? 기억나는 단어 있으세요? KPI 얘기했고, KPI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뭘 얘기했죠? 신규 구매 회원. 네. 신규 구매 회원, 신규 구매 회원, 신규 구매 회원. 조직 내에 굉장히 심플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규 구매 회원을 하는데, 신규 구매 회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관점이 뭐죠? 첫 번째가 305에 대한, 3051에 대한 거예요. 30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자. 두 번째 관점? 네, 셀 미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만남, 데모 수업도 모든 게 다 셀 미팅이다라고 하는 관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굉장히 심플한 조직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저희 조직은 갈 거예요. 그렇게 갈 거고, 여러분도 그런 많은 수용체를 갖고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 방향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비즈니스에 같이 잘 한꺼번에 함께 그런 우리의 문샷을 꿈꾸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자신 있겠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내일 잘 지내시고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